괜히 일찍 눈이 떠진 주말 아침, 아무런 계획 없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저 그런 여행은 싫으신 당신의 한 발 한 발 특별함을 더해줄 여행을 찾으시나요? 여러분의 여행메이트 귤PD와 옆선생이 함께합니다. 옥천역에서 옹기종기. 안녕하세요. 로컬의 매력적인 공간을 소개하는 여행메이트 지역문화 활력 속 고래실의 귤PD 이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잊혀진 것과 잊혀질 것, 기차와 철도를 좋아하는 타칭 철도 덕후 옆선생입니다. 목요일 오후 5시 옥천에서는 104.9MHz로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요. 옥천이 아닌 지역에서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OBN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OBN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는 다시 듣기라기보단 다시 보기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은 저희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죠. 요즘 저희가 녹음하면 하는 모습까지 모두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옆 선생과 귤PD의 실체, 정체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옥천역에서 옹기종기 치셔가지고 직접 보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옥천역에서 옹기종기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옥천역에서 출발하는 기차여행을 컨셉으로 테마가 있는 기차여행과 여행지를 추천드리고 기차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알찬 정보까지 제공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여행지에서 만나는 특별한 공간과 사람,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빛나는 아이디어로 지역을 바꾸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옆 선생,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 어떤 역, 어떤 지역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신가요? 자, 저희가 동쪽, 서쪽, 남쪽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방위를 이렇게 찍어 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북쪽을 해야 되는데 북쪽 하면 또 북한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북한과 가까운 곳, 북한이 눈앞에서 보인다는 그곳, 인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북한이 눈앞에서 보인다라고 하면 뭐 백마고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천에서 북한이 보이나요? 뭐 인천에 속해 있는 백령도나 연평도에서도 북한이 보이니까요. 뭐 인천에서 보인다고 봐야죠. 네, 좀 어거지긴 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노래를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以上何を失えば心は許されるのどれほどの痛みならばもう一度君に会える One more time 季節よ移ろわないで One more time ふざけ合った時間よ食い違う時はいつも僕が先に折れたねわがままな性格がなおさら愛しくさせた One more chance 記憶に足を取られて One more chance 次の場所を選べないいつでも探しているよどっかに君の姿を向かいのホーム路地裏の窓こんなとこにいるはずもないのに願いがもしも叶うなら今すぐ君のもとへできないことはもう何もない全てかけて抱きしめてみせるよ寂しさ紛らすだけなら誰でもいいはずなのに星が落ちそうな夜だから自分を偽れない One more time
よ移ろわないで One more time ふざけ合った時間よいつでも探しているよどっかに君の姿を交差点でも夢の中でもこんなとこにいるはずもないのに奇跡がもしも起こるなら今すぐ君に見せたい新しい朝これからの僕言えなかった好きという言葉も夏の思い出が回る不意に消えた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옆 선생의 감성 포인트 중에 하나인 초속 5cm의 OST One More Time, One More Chance 듣고 왔는데요. 네, 이거 뭐 저번 시간에 선곡했어야 되는 노래가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아니 뭐 전철이 나오니까 이제 아. 전철과 이 영화가 불가분이거든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첫 질문도 요 네. 연장선상에 있는데 저희가 기차 여행을 좀 컨셉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천 쪽에는 기차가 아니라 지하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인천에는 1호선 전철하고 수인선 전철만 다녀요. 그러니까는 제가 옆 선생을 아는데 옆 선생은 전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하철 이런 종류. 싫어하죠. 네. 네.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죠. 네. 그런데 이 전철밖에 없는 이 왜 인천을 선정을 했는지 이것도 좀 의문점이긴 하네요. 네, 이 인천을 다니는 노선이 수인선과 전철 1호선이잖아요. 그 중에서 구로에서 인천까지 구간이 경인선 구간이에요. 이 경인선 구간은 전철이긴 하지만 이 철도나 기차를 좋아한다면 특히 이 대한민국의 철도를 좋아한다면 이 덕후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선 이거죠. 일종의 전공 필수라고 할까요? 왜 그렇죠? 그 경인선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노선이라서 그래요. 아. 예, 뭐 사실 제가 뭐 인천역 얘기를 했지만 인천역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뭐 경인선과 수인선의 종점역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이자 가장 오래된 종점역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 가지고는 이제 할 수가 얘기를 더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선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또 생각보다 재미가 없진 않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경인선에 대한 이야기. 네. 네, 그 조선 시대잖아요. 이제 우리가 철도를 처음 깐 게 1899년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아직 우리가 국권이 뺏기기 전 얘기예요. 그냥 철도에 대한 관심도 조선 시대에 시작을 됐는데요. 이 조선의 철도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거는 고종 14년인 1877년이에요. 네, 고종이 친정을 한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그때인데 그때 일본의 수신사로 다녀왔던 김기수라는 분이 일동기후라는 기행문을 쓰셨고 거기에 이제 기차를 소개하면서 이 기차와 철도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됩니다. 야, 그때 진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정말 최초로 이 기차와 철도 이런 거를 본 사람들, 특히 과거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진짜 엄청난 물건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아유, 그럼요. 이게 기록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엄청난 집이 엄청난 크기의 집이 서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타니까 우리와 같은 속도로 달려가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을 봤을 때는 집채만한 어떤 차가 이 달려가는 속도가 지금은 뭐 20-30km가 되게 느린 속도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게 엄청 빠른 속도였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도 우리가 운전을 하니까는 20-30km가 느리게 보이지 그 오픈카라고 해야 되나요? 그 1톤 트럭 같은데 뒤편에 앉아가지고 30km만 밟아도 엄청 무섭거든요. 그 이제 군대에서 두 돈 반 타고 가는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그렇죠. 아, 확 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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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그러한 이제 철도를 이제 최초로 본 느낌인데 네. 그렇다면은 이 기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조선에는. 네, 네. 그러면 이 기록을 통해서 본 철도를 조선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뭐 딱히 기록 같은 건 없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뭐 외국에 대한 문물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니까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였었다가 그러다가
10년 지나죠. 87년에 그때 좀 이제 관심을 확 오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 1887년에 이하영이라는 분께서 미국에서 철도 모형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네.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네. 하여튼 이 철도 모형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이하영이란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덕후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철도 모형 수집가, 피규어 수집가. 네. 네. 오,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 철도 모형이 처음으로 어떤 모형이지만은 한국 조선인들에게 소개가 됐었을 텐데 뭐 엄청 반응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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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모형은 사실 지금 봐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도 재밌는데 그 당시 분들은 재미를 떠나서 그런 그 스케일이나 효용성이나 이런 모습들이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철도를 깔아보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네. 사실 문제라고 하면은 언제나 이제 이 철도는 돈 문제로밖에는 연결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당시 네. 조선 말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철도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이 외국의 힘을 빌려서 깔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 외국들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이게 그 옛날 이제 근현대사 배웠던 기억이 확 나네요. 네. 이 철도 부설권 막 네. 이런 거. 예. 네. 그때 막 일본이 막 되게 많이 그걸 가져갔다라는 거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예. 맞아요. 사실 그 일본이 결국 다 가져가긴 했지만은 이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비롯한 많은 열강들이 이 우리나라의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철도 부설권을 노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인선도 이런 맥락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귤피디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 경인선은 누가 깔았을까요? 뭐 사실 당연히 일본이지 않을까요? 예. 네, 뭐 맞긴 한데 뭐 사실 우리나라 철도의 거의 대부분 일본이 깔긴 했죠, 일제가. 네네. 네네. 근데 이 경인선이 생각만큼 순탄하게 깔리진 않았어요. 일제 입장에서는. 네. 오, 그래요? 네. 그냥 사실 그 당시는 일본이 워낙 그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뭔가 좀 지배권이라고까지는 하긴 그렇지만 영향력이 좀 셀 때였어가지고 꽤나 좀 수월하게 깔았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 봐요. 네네. 뭐 물론 이제 경인선 이후에는 뭐 이제 경부선이나 경의선, 호남선 이런 것들부터는 일제가 편하게 깔았죠. 이제 그때부터는 실제로 가져왔으니까. 하지만 경인선은 이 일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되게 복잡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노선이었어요. 우리 입장이 아닌 일제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좀 그렇죠. 그게 노선사 네.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해요. 네.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네. 뭐 다시 뭐 경인선 얘기로 돌아가자면 일제는 1894년에 강제적으로 잠깐만. 조약을- 너 그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네네. 그럼 다시 시작할게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영상. 이것도 할게. 뭐, 뭐 다시 경의선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네. 하면 돼. 다시 경인선 얘기를 하자면 일제는 이제 1894년에 강제적으로 조약을 하나 맺어요. 이 조약의 이름이 조일 잠정 협동 조관이에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경부선과 경인선의 부설권을 빼앗아 가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이 조약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네, 잠정 조약인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잠정 조약이에요. 네. 네. 요거가 언제쯤 그러면은 조약이 맺어진 거죠? 네, 1894년도니까. 94년도면은 예. 제가 또 이제 역사 전공한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요때가 뭐 아간 파천, 네. 대한제국 수립, 뭐 삼국 간섭, 막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요때 시기는 약간 그 이 조선반도에서 일제의 영향력이 조금 살짝 감소하던 시기로 알고는 있어요, 제가.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조약책을 하고 나서 삼국 간섭 그리고 청일 전쟁을 이제 일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한반도 철도에 대한 일제의 관심이 잠깐 시들해져요. 그리고 일제의 영향도 잠깐 시들해지는데 요때를 틈타 가지고 조선 정부가 1896년에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미국인인 모스한테 넘겨버립니다. 오, 이게 미국으로 갔군요. 네네. 야,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넘기면은 일제가 그래도 청일 전쟁에서 승리도 했었고, 네. 뭐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보통 이제 지렁이다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잖아요. 아, 근데 일제는 지렁이라기 위해는 좀 컸죠. 뭐 구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죠. 일제는 바로
외무 대신인 이완용에게 경인철도 건설의 일본 정부 사전 승낙에 필요에 건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네, 하여튼 이 이름의 공문을 보냅니다. 일제는 이 공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일제는 조선과 조일잠정 합동조간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경인선은 우리가 선약을 맺은 건데 왜 일제한테 왜 미국한테 줬냐? 이거는 무효다라고 해버린 거죠. 이건 약간 좀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네. 이 공문 이름이 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문 제목 양식은 변한 게 없네요. 네. 저도 이 건이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어쨌거나 네. 이렇게 그 이완용을 통해서 일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이 일제가 맺은 조약 자체도 처음 체결했었을 때는 솔직히 말해 반강제적인 이 힘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이잖아요. 네. 사실 현대 국제법에 따르면 이런 강제적인 조약은 효력이 없는 걸로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다시. 네, 그렇죠. 그거잖아요. 뭐, 딱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있는데 옆에서 그 깡패 분들이 팔 딱 걷으면서 보여주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떨면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 타이밍 때 이제 옆에서 왜 꼭 그런 덩치 옆에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그 촉새처럼 네. 막 이렇게 막 그 말 거드는 그런 역할을 약간 이완용이 한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예.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반전인가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이완용 그러면은 매국노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완용이 매국노가 아니었던 시절이에요. 오. 네. 그래서 이 이완용의 답변이 개쩝니다, 진짜. 오, 궁금한데요. 네. 네. 이때 답변이 뭐냐면 이완용의 답변인데 잠정 합동 조과는 자 봐라 말 그대로 잠정적인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무슨 효력이 있냐? 이거 효력이 없다. 임시로 맺어버린 조약인데 무슨 효력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맺은 이 계약은 정당하다. 너 저리 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야, 이거 이완용이 일본으로 물을 한번 먹인 셈인 거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도 한번 공평하게 먹이죠. 네. 아주 큰 엿을 먹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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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고 보면 사실 이완용의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잠정 조합이었으니까. 네. 할 거면 이름을 잘 짓든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제는 하면서 물러납니다. 이 틈을 타서 이제 모스는 1897년에 경인철도 비공식을 거행하고 공사를 시작을 하죠. 네. 근데 그 역사책에는 네. 경인선이 일제가 깔았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모스한테서 다시 부속권을 뺏은 건가요? 뭐 뺏었다기보다는 이제 모스가 이 부설권을 넘겨주도록 좀 상황을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제는 이제 경인선 공사가 시작된 1897년에 경인철도 인수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가냐면 그들은 일단 투자자를 찾아가요. 투자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되게 혼란스러운 나라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당신이 투자한 돈은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알랑방구를 끼는 거죠. 네. 이게 이름부터가 인수조합이잖아요. 네. 이게 먹겠다라는 심보가 딱 나오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 투자된 자본을 이제 빼내가지고 진짜 그냥 말려주겠다는 의도네요. 네, 진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공사를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안 주려고 회수를 해가니까 이 모스 입장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스는 이 조약은 맺었고 조약상으로 이제 그 언제까지 개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공사가 안 되니까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일제가 모스한테 찾아갑니다. 아이고 미스터 모스, 예, 경인선 깔기가 많이 어려우시죠? 이거 저희한테 넘겨주면은 제가 비싸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막 옆에서 막 긁어요. 그렇게 모스는 아유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래가지고 일제는 진짜 구렁이 담 넘듯이 우여곡절 끝에 경인선의 무설권을 받아내게 됩니다. 참 사실 이 철도 부설권의 경제적인 가치를 생각한다면은 네. 아무리 비싼 금액을 주더라도 가져가고 싶은 권리일 건데 네. 참 그런 것을 일제가 정말 교묘하게 뭔가 이제 뺏었다고도 하기도 뭐한 그런 네. 방법으로 이제 가져가 버렸네요. 네,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철도를 까는데 우리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참 남이 이렇게 주도해서 깔았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네.
좀 굴분이 터지는 그런 부분인데 뭐 여튼 저튼 간에 경인선 부설권을 받은 일제는 이제 받았잖아요. 이제 탄력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오시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899년이죠. 공사가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1899년 9월 18일에 인천과 노량진을 잇는 33km의 노선이 개통하게 됩니다. 진짜 뭐 과정이 어찌 됐든 네. 뭐 한반도의 최초의 기차 노선이고 이제 최초로 기차가 다니게 된 계기가 된 건데 네. 그리고 개통일인 9월 18일이 제가 알기로는 철도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날을 기념한 거겠네요. 네. 이게 2017년까지는 9월 18일이 철도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행사들 그때까지 했는데 이제 2018년부터는 이 경인선이라는 노선이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철도국이 설치된 6월 28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노래를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 가는 날 책 정리하다 예전에 껴둔 단풍잎이 떨어지네 먼지가 쌓인 낡은 사진첩에 어린 시절의 나 이빨 다 썩었었었네 생각이 나겠지 옆집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벨 누르고 도망갔네 재개발이 되면 집도 부술 텐데 주인 아줌마는 닦아부른다고 좋대 가슴 아파도 떠나가야만 하네 딴 곳 숨어도 방구는 나도 가슴 아파도 떠나가야만 하네 잘 들린 거란 오락실 친구들 이사 가는 날 책 정리하다 예전에 껴둔 단풍잎이 떨어지네 같이 걷던 그 길 언젠간 다시 오겠지 숨바꼭질하다 어두워져갔던 하늘 못 찾겠다 개꿀이 어디에 숨은 거니 해는 이미 저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텅 빈 놀이터에 푸른 별들만이 가득 모여드네 이사 가는 날 책 정리하다 예전에 껴둔 단풍잎이 떨어지네 먼지가 쌓인 낡은 사진첩에 어린 시절의 나 이빨 다 썩었었네 생각이 나겠지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옥천역에서 인천역까지 가는 방법들을 더 상세하게 옆 선생이 알려주실 텐데요. 근데 사실 전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가봤지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가기 쉬운
쉽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쉽죠. 네. 여기 뭐 여기서 가려면 옥천에서 서울행 열차를 타시고 네, 영등포에 내리셔가지고 인천행 전철을 타시거나 아니면 수원역에 내리셔서 수인선 전철을 타시면은 바로 인천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인선을 이용하신다면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내리신다면 동인천행 급행을 타시면 좀 더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뭐 진짜 뭐 어렵진 않은데 예전에 저번 시간 하동에 비하면은 정말 간단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옆 선생만의 어떤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인천을 가게 된다면 갔을 때 서울역보다는 영등포역에서 내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서울역으로 가시면은 서울역에서 구로까지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서울로 갈 필요 없이 구로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인 영등포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KTX를 탄다면은 이게 조금 약점이 되겠네요. KTX는 바로 서울역에 서잖아요. 그렇죠. KTX를 타신다면 대전으로 가셔서 환승을 하셔야 되고 또 서울역으로 가신 다음에 다시 왔던 길을 내려와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차라리 옥천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쭉 간 다음에 영등포에서 내리고 갈 것 같아요. 이 전철이 시렉스모가 장난 아니다 보니까 기차에서 푹 쉬어놔야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차에서의 휴식과 전철에서의 휴식은 그 피로가 충전되는 속도가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인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경인선이 인천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장 말고도 다른 영향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경인선으로 인해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좀 기형적인 형태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형적인 발전이요? 네네. 저도 뭐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도시들은 보통 이제 도시 중심부에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고 약간 원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뭐 막스 뭐 도시 네. 이론 막 이런 것들 있죠. 네. 네네. 배버 이론 뭐. 예. 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저도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저는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인천은 형태가 이렇지가 않아요. 네. 인천의 도시 형태는 경인선을 중심으로 길게 발전돼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경인선이 그 동심원의 그 가장 가운데 역할인데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알아요. 인천에 이제 친척이 살아서 매번 갔었는데 뭐 주안도 큰 동네고 부평도 큰 동네고 뭐 여기도 큰 동네라 그래서 이야 인천은 됐다 크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심지가 있고 발전을 넓게 하는 게 아니라 철도 연선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지방 사람들이 말하는 중심 시내가 없고 약간 부도심격의 어떤 중심 그 조그마한 중심지들이 여러 개로 발생된 그런 구조라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평이라는 중심지가 있긴 한데, 근데 그런 이제 번화가들이 많은 타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철도 노선에서 멀어질수록 경인선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중심성은 약해지는 거죠. 이게 지역적으로. 네. 참 이것도 참 그 도시가 발전되는 형태에 있어가지고 사실 또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인천이라는 그 특히 기차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네. 경인선에서 남북으로 갈라졌고 또 도시의 형태도 좀 기형적으로 발전이 됐잖아요. 과연 이게 이 경인선이라는 노선이 인천에 있어서는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이게 좀 축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면서 느꼈는데 사실 저는 예전까지만 해도 뭐 경인선은 뭐 인천을 발전시킨 노선이지였는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좀 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경인선 이야기부터 거의 이제 인천의 어떤 도시 구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길게 좀 나눠봤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노래를 듣고 본격적으로 이제 저 큐피디가 준비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yeah. 자가 날 사랑해주면 안 될까 말처럼 쉽진 않을 걸 알지만 세게 날 안아주면 안 될까 오늘따라 세상이 무섭단 말야
yeah. 잠깐 인공호흡을 해주라. 왠지 숨이 잘 안 쉬어졌어. 날 놓을 거면 과거에 놔주라. 너가 있는 시간에서 죽어갈 거야. 우리 그냥 결혼하면 안 될까? 돈은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이 세상과 내가 눈 감는 날까지만 날 사랑한다 말해주라.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yeah. 내 방 천장에 그려본 내 우주에게 물어본 말은 나를 사랑하면 안 될까? 오사카나 오키나와의 바다 내 뮤비들을 찍었던 곳 말야. 같이 가자 약속했었잖아. 그 약속이 깨질까봐 겁이 나. 워더비 결혼한다 하던 날 진짜 처음으로 걔가 부럽더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너와 영원을 말할 수 있을까? yeah. 가족이 돼주라 내 집이 돼주라. 나도 날 줄 테니 너도 널 주라. 평생의 연이냐 네 말대로 말야. 그래 별거 좋잖아.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반을 받아. 개남은 사랑의 반도 내가 채워줄 거야고.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yeah. 내 방 천장에 그려본 내 우주에게 물어본 말은 나를 사랑하면 안 될까?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yeah. 내 방 천장에 그려본 내 우주에게 물어본 말은 나를 사랑하면 안 될까?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선생은 인천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천 차이나타운과 닭강정으로 유명한 신포시장, 뭐 그리고 월미도 정도일 것 같아요. 공항, 네, 네 그리고 뭐 그 정도죠. 뭐 우리가 외부인으로서 인천을 아는 거는 뭐 서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영종대교나,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미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들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관광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인천의 문화 자원이기도 하고, 인천 출신 영화 감독인 임순례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분께서 뭐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천이라는 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3가지를 말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개항, 다양성, 공존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도시 역할도 하고 있고, 가장 처음 이제 한국을 만나는 장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말에 본격적으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때 인천은 한양의 외항으로서 가장 처음으로 세계와 만나는 곳이었죠. 그렇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몰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면서 만든 문화가 현재 인천의 문화 자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이런 인천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곳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군산편 때 야외방 탈출을
옆 선생이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것 같은데 방탈출에 관심이 많이 생기셨나 봐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방탈출 게임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뭐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거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저 기억이 남는 게 이 귤피디의 활약, 예, 그 힌트들을 찾아내는 귤피디의 활약을 보고 많이 놀랐었는데 역시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좀 다르게 기억하고 있네요. 그때는 제가 활약을 많이 못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했는데,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인천도 마찬가지로 직접 체험하면서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야외 방탈출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역시 그 광역시답게 네 스케일이 크네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놀러 온다는 뜻도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로컬 크리에이터는 모드락이라는 곳인데요. 이건 역시 인천에 위치한 기업이고 인천의 개항장 거리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야외 방탈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야외라면은 방탈출에서 방을 붙이기 좀 거시기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참 뭐 아웃도어 뭐 미션 게임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아마 용어가 네. 정립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 프로그램도 개항장 런닝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진행이 가능하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진 않아요. 시작 장소가 인천 중구청인데 하루 3회 실시되고 10시, 오후 2시, 4시 이렇게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영이 안 되는 날도 있다고 하니까 미리 연락을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변수가 많다 보니까 좀 준비할 게 좀 있는 거네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이 프로그램은 이 시간 여행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일 조개지 경계다리, 송월동 동화마을, 제물포 구락부,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인천 아트 플랫폼 같이 인천 개항장 거리에 다양한 스팟들을 누비면서 미션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공원의 역사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공원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좀 웃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여튼 지난번에 방탈출 게임 한번 해보니까 이번에 게임들은 아무래도 좀 컨셉이나 스토리 분위기가 되게 잘 받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들도 제가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 컨셉들이 있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나요? 사실은 저도 체험을 해보진 않아가지고 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이 프로그램 체험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옆 선생이 이 궁금증을 이제 해결할 줄 수 있도록 후기를 좀 저희들 앞으로 이제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방송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네. 저희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이런 네. 거 없었다고. 그때 먹기만 했죠. 네. 네. 사실 이제 개항장 런닝맨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개항장 무역할인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에 인천관광공사에서 런칭한 야외 방탈출 게임도 있었대요. 네. 현재는 이제 그 개항장 무역왕은 서비스를 안 하는 것 같고 이 개항장 런닝맨으로 이렇게 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여러 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첫 번째인 거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야외 방탈출은 꼬마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은 리얼월드라는 야외 방탈출 게임 브랜드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 리얼월드를 만드는 유니크 굿 컴퍼니라는 곳인데 이 리얼월드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야외 방탈출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계 1위 업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업계 1위 업체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관광특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이라는 커리큘럼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 8곳의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해서 로컬 특화 야외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인천의 관광 로컬 크리에이터 팀인 차이나는 인천관광이라는 팀이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꼬마의 꿈입니다. 아, 되게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최초 업체라 그랬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은 뭐 이른바 이제 몇십 년 전통 원조 야외 방탈출 맛집 이런 느낌이네요. 네, 쓸데없는 소리고요. 네. 네. 네, 어쨌든 꼬마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할아버지의 유품이 상자를 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상자를 열면 새로운 세계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만난 낯선 꼬마와 함께 모험을
한다는 인트로로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무슨 원조 맛집 이런 얘기 하니까는 자꾸 뒤에 내용이 웃기잖아요. 아유 그럼 웃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좀 재밌어야죠. 네. 네,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개항장 런닝맨은 사실 참가 비용이 있어요. 한 2만 원 정도 이게 참가 비용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무료라는 장점이 오.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 개항장 런닝맨과 장소가 많이 겹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한 프로그램만 해보면은 사실 다른 프로그램은 해볼 필요가 그다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좀 이 지역 자체 문화재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럴 텐데 그렇다면은 어쩜 이 둘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둘이 차이점이 없으면은 프로그램이 두 개일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개항장 런닝맨이 약간 데이트 코스 이제 연인들이 와가지고 데이트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구성이라는 느낌이라면은 꼬마의 꿈은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체험하기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꼬마의 꿈은 주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스토리가 감동을 준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것도 꼭 한번 플레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궁금하네요. 이제 그 감동적인 거 한 얘기하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이제 애들을 보여주려고 갔다가 부모님들이 감동을 해서 그치. 울고 나왔다는 영화. 네. 그 짱구, 네. 짱구는 뭐 말 어른 제국의 역습. 그거는 명작이죠. 제가 그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리고 좀 마지막도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이것도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대도시라 그런지 프로그램 되게 많네요. 네. 네, 사실 야외 방탈출이라는 게 그 장소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이고 요즘에 코로나가 수도권 중심으로 워낙 많이 퍼져 있고 벌써 저희 지금 옥천 지역도 하루에 막 확진자가 뭐 20명씩 나올 정도로 진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실제 야외에서 사람들과 부대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인천 대개항 시대를 부대로 펼쳐지는 다양한 나라의 상인들의 치열한 경쟁을 담은 경영 시뮬레이션 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모던 인천입니다. 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랜선으로 즐기는 여행인 거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몸 쓰는 액티비티부터 머리 쓰는 것까지 이 인천이라는 도시가 약간 그 활동의 맛집이네. 네. 모던 인천이라는 게임은 뭐 어플을 다운받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뭐 그 부루마블처럼 이 판을 깔아놓고 하는 그 보드 게임 종류거든요. 이 모던 인천이라는 보드 게임을 만든 곳이 이 화수분 제작소라는 인천의 로컬 크리에이터 팀이에요. 이 화수분 제작소가 인천 성남동 거북이 시장에 자리 잡은 팀인데 이 모던 인천은 이 화수분 제작소가 첫 번째로 자체 제작한 보드 게임인데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완성했다고 해요. 이 화수분 제작소는 이 윤자영, 김현우 두 분이 운영하는 이 장소인데요. 7평짜리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취미활동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글을 쓰는 시작 다방,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일상 화방, 책을 소개하는 아포칼립스 도서관, 함께 모여서 보드게임을 하는 이브닝 다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대요. 되게 흥미롭네요, 진짜. 인천도 지역 간 문화적 불평등이 좀 심한 곳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부에서도 앞서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뭐 송도라든가 청라로 대표되는 신도시들은 거의 뭐 서울과 같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면에 뭐 구도심이라든가 이 발전되지 않은 곳들은 조금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남동 이 거북이시장도 조금 쇠락한 어떤 지역이라고 하고 이곳에 이제 이사를 온 윤자영 님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귀촌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말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도시인데 그런 느낌 받다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곳에 청년 문화를 심어보자라는 어떤 계획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화수분 제작소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이 공간이 다양하게 운영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보드게임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브닝 다이스는 청년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드게임 매니아들이 모여지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직접 보드게임까지 제작하게 된 거죠. 근데 보드게임은 사실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단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여기는 어떻게 이런 그 접근 장벽을 낮췄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보드게임이라는 게 처음
접했을 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많이 이제 그렇죠. 옆 선생처럼 하시는데 네. 사실 옆 선생도 보드 게임을 해봐서 알지만은 한 10분 정도만 하면 금세 룰을 다 알게 되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고 그 특히나 보드 게임 매니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도 좋고 스토리도 알차가지고 플레이하기 참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조선, 청나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6개 나라의 상인들이 이 개항 당시에 인천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제 서로의 어떤 그 두뇌 싸움, 경쟁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좀 더 흥미진진한 경쟁의 요소가 도입돼 가지고 친구들끼리 함께 즐기기 좋은 게임일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영화 같아요. 약간 영화 줄거리 같은 느낌이 막 드네요. 약간 그 미스터 선샤인 네. 약간 그런 느낌 나는. 네. 네. 이게 얘기만 들어도 이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마음을 막 이제 후벼 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나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외방 탈출이 흥미롭긴 한데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이런 방법이 또 있었네요.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모던 인천을 좀 구매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 구매를 네. 하면은 저희 뭐 다음에 이제 저랑 뭐 옆 선생이랑 같이 플레이 해봐도 좋고 좀 코로나가 풀리면은 저희도 약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취자 분들이랑 같이 이브닝 나이스 이런 걸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흥미롭네요, 진짜. 네. 어쨌든 그러한 같이 모일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면서 음악을 듣고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찢겨진 마음을 태우고 수도 없이 되뇌이다 뜸들였던 말 한마디 뱉고서 없던 일처럼 떠나가 어지러이 휘날리듯이 가슴 깊이 맺힌 너와의 No 우리 같은 사랑에 온몸 바쳐 모두 들였는데 곱게 피어날 붉은 꽃이 물들어갈 때 날 꺾고서 저 멀리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주의 놀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온 지는 조금 되긴 했는데 아까 이야기가 좀 어울려서 네, 보드게임, 뭐 야외 방탈출 전부 다 놀이잖아요. 이렇게 좀 어울려서 좀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노래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여자친구의 찐팬이신데 우리 귤PD님이 왜 이 노래를 선곡을 안 하시지 싶었어요. 드디어 드셨네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비비제 신곡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조만간에 또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틀 겁니다, 제가. 네, 빠른 시일 내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가지고 인천의 구도심, 계양장 거리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계양장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근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구적 정치라는데 이거는 뭐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사실 다른 방법들이 많긴 하죠. 뭐 신포시장이라든가 차이나타운 이런 걸 엮어가지고 진짜 맛으로 막 우리가 그렇게 갔었잖아요. 정말 인천 가서 계속 먹기만 했었잖아요. 진짜 처먹처먹했죠, 진짜. 네. 네, 그런 식으로 즐기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근데 또 다른 계양장 거리를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 왜 한국에 또 유행하는 게 뉴트로라는 게 문화 트렌드잖아요. 예. 예, 뭐 을지로, 서울의 을지로 같은 곳이 이제 좀 대표적인 이 뉴트로 거리인데, 이 인천도 이런 뉴트로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창길, 여기는 이제 효칭을 대장님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프로젝트의 이제 대장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창길 대장님이 기획한 프로젝트인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올드앤뉴라는 테마로 동인천 인근 신포동의 노포 사이사이에 노포의 음식과 새로운 트렌디함으로 무장한 젊은 가게들을 경험하는 뮤직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름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네요. 계양로 딱. 네. 그리고 사실 아시잖아요. 여행과 맛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조합이잖아요. 또 그리고 구도심, 보통 이제 도시의 구도심들은 되게 오래된 맛집들이 즐비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지 지금 막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네, 저희가 아직 점심 전이라서 네. 네. 일단은 그럼 이 투어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네네. 이 올드앤뉴 투어 같은 경우에는 계양로 본부라는 공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뭐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간판이 달려 있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이제 계양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라고 해요. 네. 네, 이곳을 출발점으로 대를 이어서 아들이 면을 뽑고 며느리가 면을 삶는 태원 잔치국수라는 노포가 있다고 하고요. 58년 동안 부부가 기계의 도움 없이 직접 구운 생과자를 판매하는 인천당, 남매가 운영하는 동남아 식당인 매콩사롱, 도축장 아들 딸이 운영하는 계양로 고깃집, 쫄면이 최초로 탄생한 광신제면소와 협업한 계양면, 그리고 빛의 아름다운 카페인 라이트하우스, 추억의 전기구이 통닭, 계양로 통닭, 인천의 유일한 맥주 양조장인 인천 맥주까지 정말 한 곳 한 곳 탐나는 공간들로 이루어진 투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가게 사이사이 오래전부터 자리해온 오래된 가게들, 뭐 여관, 뭐 거리 풍경들을 만나는 재미까지 더해주는 힙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들으니까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이게 뭐 국수, 과자 이게 보니까 이 구성 자체도 딱 좋아요. 먹고 이제 저기 디저트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구성인 것 같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맛집과 골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눈과 입을 즐길 수 있는. 네. 네. 확실히 이 테마가 그 좀 더 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창길 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프로젝트의 중심 테마가 맛이 아니라 공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좀 우리끼리 즐기는 힙합,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노포를 운영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녹아들면서 마을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었고 그런 형식으로 좀 꾸몄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취지네요, 네. 진짜. 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젝트가 이 계양로 맥주인데요. 인천 맥주에서 만든 계양로 맥주는 전원공예사라는 목간판을 만드는 노포의 사장님의 옛날 기법 그대로 이 계양로 맥주라는 이 그 브랜드 BI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이 계양로 맥주의 포스터가 대박인데 이 포스가 넘치는 남자 모델분이 계세요. 이 모델분이 예전에 극장 간판을 그리시던 사장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 인천 맥주의 상호가 칼리가리 브루잉이었는데 인천 맥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말 로컬 브랜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이 인천 맥주 사장님도 스스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괜히 막 지역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로컬 푸드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인천 맥주 사장님의 말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네. 제목 잘 바꿨네요. 이 칼리가리 브루잉보다는 인천 맥주가 더 와닿네요 개인적으로. 그쵸, 네. 저 요즘 너무 막 외국어를 써가지고 별로였는데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거 이제 저희가 사진은 유튜브에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포스터 보시면은 이 모델분의 표정하고요, 이 필체 그리고 맥주병을 딱 보면 야 이거는 맛이 없으면 안 되는 포스터예요. 네. 이거 이 네. 포스터 보면 끝맛이 좋아해라고 네. 딱 있잖아요. 이거 네. 그리고 이 병도요 완전 옛날 병이잖아요. 또 이런 것들도 맛있거든요. 아 미쳐버리겠네. 이제 배고픈데다가 이거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진짜. 네. 근데 확실히 이게 보통 우리가 뭐 로컬 맥주라든가 수제 맥주 하면 주로 그 에일 맥주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트러스 향이라든가 네. 뭐 다양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맥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인천 맥주의 계양로 맥주는 이 라거 계열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뭐 오땡 맥주라든가 네. 뭐 그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상업 맥주도 있잖아요. 그런 계열을 따라가면서도 네. 그것과는 차별을 두려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기대되고 저도 사실은 에일보다는 라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계양로 맥주 정말 맛보고 싶은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귤피디랑 통하는 부분이 또 하나 생겼네요. 저도 에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여름에 먹는 그 라거의 시원한 그 맛 때문에 맥주를 마시는데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귤피디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우리만의 놀이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안 그래도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평소에도 많이 하는 게 이 지역 재생이라 그러면서 정작 이제 자기들끼리만 하고 정작 중요한 지역 주민들과는 괴리됐다는 느낌 많이 받았었는데 이 계양로 프로젝트는 이 그런 점을 놓치지 않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들고 또 좋기도 하고요. 또 가고 싶기도 하네요. 네. 확실히 이거 인천의 원도심 쪽 구도심의 문화자원을 보통 근대 유산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곳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온 사람들 역시 훌륭한 문화 자원이다라는 발상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의 지역색이나 로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솔직히 말해서 하루면은 전부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나라인데 네. 이런 나라에 지역색이 어디 있으면 로컬 정체성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 가지고 로컬의 정체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대변해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귤피디님하고 이게 하다 보면은 진짜 약간 그 지역들에 대한 지역들의 특색들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듣다 보니까 맥주도 먹고 싶고 배도 고프고 해서 인천 한번 가고 싶네요. 네, 저희 한번 다시 인천 여행 갔다 오시죠. 요 계양로 맥주 마시러. 네. 좋습니다. 이제 간기 맥주도 좀 먹고요. 네. 그 런닝맨 있잖아요. 그것도 하면서 귤피디님이 지금 좀 살을 빼셔야 되거든요. 예, 살도 빼보고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쓸데없는 소리 감사하고요. 쓸데없다니요. 저 귤피디의 살은 꼭 빼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인천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번에는 좀 더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찾아가지고 또 맛있는 소식 그리고 멋있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 또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인천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옆 선생, 오늘의 인천 여행은 어떠셨나요? 제가 뭐 얘기한 거는 단순하게 그냥 기차 얘기만 했는데 요즘 기차 얘기와 지역 얘기에다가 귤피디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입체감을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사실 귤피디님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그 지역들이 너무 매력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정말 한번 인천도 가고 싶네요. 가고 싶은 데가 많아서 큰일이에요 지금.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해외여행 가는 게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로컬에 우리나라 지역에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으면서도 네. 사실 그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런 로컬에 더 재미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이 해외로 가지 못하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역량이 이 로컬에 네. 뿌리를 내리면서 더 많은 어떤 재미있는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지역에는
그런 방면으로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드네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들인 거죠. 네. 어쨌든 저도 한번 인천에 가서 오늘 소개한 곳들 옆 선생과 함께 다녀와 보고 싶네요. 네. 청취자분들도 오늘 여행지와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함께 기차여행에 대한 추억 그리고 지역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옥천역에서 옹기종기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옥천역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